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스스로 입을 틀어막아버린 얄팍한 한덕훈. 어제 오늘이 다르고 1분 1초가 다른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는 그냥 그저 그런 기회주의자인 거죠. 내란 수계 윤석열과의 면담에서 무슨 미락을 받았길래 탄핵 찬성에서 탄핵 반대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탄핵안 가결을 무사시키더니 마치 자신이 대통령 대행이라도 된 듯 설레발을 쳐대고 나선 지 하루 만에 셀프 입틀막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자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얄팍하기가 창호지보다 얇고 변덕이 죽을 꿀듯 바뀌는 자, 진중함도 자기소신도 철학도 없는 깃털 같은 가벼움, 그게 바로 한동훈인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한동훈에 대한 증오는 어마어마해요. 한동훈이 모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 믿으니까 빨리 직무정지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내큼 눈앞에 뭔가 나한테 이거 지금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걸 법석 놓은 건데 독약이 들었어 지금 거기에. 모질이라니까 한동훈은 진짜.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8일 남아에서 윤석열은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당대표, 즉 자신이 총리와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즉각 위헌적이다. 무슨 권한으로 소통력 행사를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러나 평소 국민 눈높이와 법지식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대응해오던 한동훈 대표는 입을 꾹 닫고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며연 첫 지도부 회의를 앞두고 담화 내용을 두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어떤 답도 내놓지 못했는데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에서도 한 대표는 거의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하루 전 담화에서 내란 수계 윤석열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윤 씨는 보라는 듯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했고 국방부는 윤석열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매주 만나 국정 공백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예고했지만 즉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적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한 대표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챙기고 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언론이 오해한 거라고 또 언론 탓으로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이나 외교 등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선 거듭 이어진 질문에 답하지 못했는데요. 윤석열은 임기를 포함한 전국 수습을 우리 당에 일임했다고 밝혔고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선언했지만 조기 퇴진의 윤곽을 제시하기는커녕 첫 담화부터 불거진 위헌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사로 또 법무부 장관까지 맡았던 자가 이게 뭐하는 짓일까요? 평생을 법을 다뤘던 법기술자가 또 윤석열에게 당하고 만 거죠. 너에게 정권을 다 줄게. 네가 차기 대통령이다. 이것저것 잴 것도 없이 이 독이 든 잔을 받아든 건데요. 마치 절대반지를 탐했던 반지의 제왕의 스미골처럼 말입니다. 11%, 이제 곧 한 자리 숫자로 접어드는데요. 내란 수계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이랍니다.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도 아직도 11%라는 지지율이 나오는 게 놀라운데요. 50대 이상,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두 자리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이 연령층만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기타 다른 지역과 다른 연령대에서는 한 자리 숫자인 거죠. 국민 10명 중 7명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대통령의 궤변을 국민 대부분도 위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누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자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지지율 두 자리를 유지하는 그 지역의 그 연령층이 이상하다 못해 기괴한 수준인데요. 인질범을 사랑하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계속 곤두박질 치면서 11%까지 급락했는데요. 전 왜 아직도 11%나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내란 수계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국회 권한 제한을 위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였는데요. 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는 81%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 보수층에서도 74%는 계엄 선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힘당 지지층에서도 계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58%로 나타났는데요.
윤석열 탄핵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4%로 반대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았는데요. 특히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라 지역이 93%로 가장 높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69%,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도 54%로 나타났는데요. 그 외 지역에선 모두 70%를 기록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기염 사태 이후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11%까지 추락했고 윤 씨가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86%까지 치솟았는데요. 이쯤 되면 자진해서 내려올지 아니면 끌려 내려올지를 정해야 할 판인 거죠.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전국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 전문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란숙의 윤석열을 향한 사정기관들의 수사 경쟁에 꼬여버린 현재의 상황을 한방에 정리해 주었는데요. 외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인지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왜 이렇게 급발진을 시작했는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반드시 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팩트를 체크해가며 제대로 짚었는데요. 관계자들은 조국 대표의 이 조언을 잘 새겨듣고 내란숙의 윤석열을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 떼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과 군사반란 피의자 윤석열 씨가 이 시간에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여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 자들이 여전히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 1초라도 빨리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합니다. 먼저 검찰은 더러운 손을 떼라. 첫째,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윤김 부부 앞에서 애완견처럼 굴었습니다. 국민이 모두 본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주체는 검찰입니다. 개인 변호사처럼 변명을 해준 게 검사들 아닙니까?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부터 국정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인지수사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은 그때 검찰과 다른 조직입니까? 윤김 정권에게 입속의 혀처럼 굴며 이권과 자리를 챙기더니 검찰 독재 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건수 카드를 꺼냅니다. 아무런 자성도 없습니다. 가증스럽습니다. 당신들은 윤석열 도당에 이어 두 번째로 뻔뻔한 조직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검찰이 윤석열을 잡아 넣는다고 검찰의 죄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은 검찰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 뽑지도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반성부터 하십시오.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를 송치할 경우 법에 따라 보완수사와 공소유지 준비를 하십시오. 윤석열 정권 붕괴 후 다음 수순은 검찰 해체입니다. 둘째,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그걸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습니다. 설사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수사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못합니다.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 검찰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공소기각 당하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셋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 때문이라도 검찰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국수본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귀뜸을 받은 김용현은 그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공동 담화가 그 전후에 벌어졌습니다. 국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매개로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 간에 부당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명분과 정당성이 이미 훼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구속 수사 푸닥거리를 요란하게 하며 다시 영웅이 되려고 해도 검찰 해체와 재건축은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 검찰의 내란 수사 시도는 앙샹 레짐의 마지막 단말만입니다.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의 신병을 국가수사본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우려와 격려를 함께 실어 경고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긴밀히 협조하십시오. 국수본은 검찰이 신병 확보한 김용현을 건너뛰어 바로 피의자 윤석열을 앞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검찰은 국수본이 신청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쉽게 넘겨줄 리 없습니다. 첫째,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 무결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피의자 윤석열 구속으로 직진해야 합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이 수사해야 법원에 가더라도 법적 논란이 없습니다. 둘째, 국수본 또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습니다. 국민이 국수본 수사를 믿고 응원을 보내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란죄에 연루된 경찰청장, 서울청장 수사도 엄정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조직 수장부터 단죄해야 비로소 국민은 그 수사를 신뢰할 것입니다. 검찰은 내란 방조 혐의가 가장 짙은 국무위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어정쩡합니다. 그 수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셋째, 여러 흠결에도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수본은 검찰을 거쳐야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수본은 직접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 공을 다툴 때가 아닙니다. 세세한 절차에 매몰될 때도 아닙니다. 오로지 수사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과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긴급 체포, 압수수색부터 해야 합니다. 입이 아니라 발로 수사하십시오. 다음으로 공수처에게 말합니다. 공수처는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첫째, 공수처는 검찰과 국수본 수사 역량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간 보여준 바에 따르면 인력과 수사 노하우에서 한계가 명백합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수사권만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판검사에게만 기소권이 있지 대통령 및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둘째, 공수처는 내란 발생 후 바로 수사를 착수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언론 보도나 만지작거리는 것이 수사입니까? 참고인 조사 한번 했습니까? 사람 얼굴 한번 구경 못했는데 무슨 수사를 지금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셋째,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영장을 받으십시오. 대통령 경호처를 극복하고 영장을 집행할 인력은 없습니다. 국수본에 영장의 집행을 촉탁하고 그 협조를 받아 윤석열을 체포해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은 자중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빨리 몸을 일으켜 내란 숙의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법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각 기관의 공과 관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